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와 비판 이론 중에 비판 이론 1세대 첫 번째 철학자죠. 막스 호르카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막스 호르카이머는 비판 이론,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끈 사람, 만든 사람 또는 총괄한 사람, 큰 틀에서 말하면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설계자이자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다른 철학자들이 워낙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호르카이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상 조금 덜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판 이론과 다른 철학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호르카이머가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책 3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론과 비판이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통이론 그러면 옛날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이론, 그럼 비판 이론, 새로운 이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가 말하는 전통 이론이란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과 과학을 구별하지 못하고 과학의 방법론을 인문학에, 철학에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의 철학 또는 그런 유의 입장들을 가리켜서 전통 이론이라고 합니다. 당신 말로 하면 실증주의 또는 논리 실증주의를 전통 이론의 핵심으로 놓고 비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론을 별도로 이제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도구적 이성 비판인데요.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실제로 제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 번역을 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도구적 이성 비판의 그 말 그 자체, 도구적 이성이란 말이 사실은 비판 이론을 이해하고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만 비판 이론이 현대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성, 그럼 뭐가 있죠? 이성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이란 뭘까요? 자, 이성 그러면 우선 이성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이성과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감성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이성 그러면 지각하고는 다르죠. 지각, 감성, 감각. 감성, 감각, 감동, 정서, 공감, 감동 이런 일련의 말들하고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 그러면 좀 합리성하고 연결된 말이죠. 합리성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성이란 말을 철학자들마다 또 역사적으로 쭉 써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주는 이성적일까? 감성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는 이성적일까? 감성적일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진 않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죠. 우주가 무슨 감성하고 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만들었다면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가 누가 만든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가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 세계는 이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성적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의문시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전통적인 어떤 고전적 사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는 그래서 이성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또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합리적인 목적을, 이성적인 목적을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세계가 서로 이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세계를 만든 또는 이 세계를 설계한 그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 이성적인 존재가 자가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주지주의 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인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성은 이 세계의 존재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가 이성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이 내부적으로 이 세상이 그 이성적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성적인 존재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계가 이성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어떤 내적인 연결고리가 합리적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진리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죠. 이건 대체적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인데요. 칸트라는 철학자의 입장인데, 자, 이런 맥락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 세계에 실제한다고 믿거나 이 객관적인 실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이성 또는 절대적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적 이성, 객관적 이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현대 이전 사회는 대체적으로 이성을 이렇게 세계의 운행 원리 또는 세계를 운행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규정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성 그러면 또 현대적으로는 칸트 같은 철학자가 말했으니까 칸트는 이 세계가 이성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이성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계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믿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학문을 할 수 있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적 이성입니다. 진리를 파악해가는 거죠. 세계가 서로 내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파악하는 이론적 이성입니다. 또 하나는 실천적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천 이성은 그건 어떤 합리적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힘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성이 또 구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그런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 이성도 아니고 이론적 이성도 아니고 실천적 이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금 현재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성은 뭐라고요? 도구적 이성이에요. 도구적 이성이란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 하면 그렇습니다. 이성이 도구란 얘기입니다.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의 움직이는 운행 원리도 아니고 그 세계를 만든 사람의 성격도 아니고 절대자의 성격도 아니고 또는 이 세계가 내적으로 연결되는 방식도 아니고 또 이 세계 내에서 인간이 공동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최소한 지켜야 되는 또는 최소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서의 이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한 이성은 뭐라고요? 도구적 이성. 도구적 이성이란 이성이 그 자체가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